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미국의 F-35A 수출이 이스라엘의 용인으로 성사 직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UAE에 대한 F-35A 수출 용인 대가로 미국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는데 왜 이스라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도 있으므로 간단히 그 과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보상 주변국보다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유한 것보다 더 나은 무기를 중동 국가에 팔지 말도록 오랫동안 압력을 가해온 결과 미국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우위 유지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우위를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이룬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F-35A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UAE의 F-35A 판매에 동의하면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 공군의 F-22 판매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제거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최종적으로 중동 QME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이 F-22를 취득하려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설사 장애가 된 조항을 제거해도 이스라엘이 F-22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이 세계 최초로 실용화한 5세대 전투기 F-22A 랩터는 순수 제공 전투기로 공대공 전투로만 따지면 F-35보다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냉전 종식의 여파와 동맹국 수출을 불허해 생산이 195대로 중단되는 바람에 생산 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미 의회는 생산 라인을 재구축해 업그레이드한 F-22의 조달 비용을 조사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 복구와 공급망 재정립, 숙련된 생산 인력 확보 및 재훈련, 구식화된 F-22의 주요 시스템 재설계 등을 위해서는 7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업그레이드된 F-22 197대 조달하는데 필요한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644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공군이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이스라엘이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생산된 F-22를 이스라엘이 입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남은 수단은 미 공군의 F-22를 이스라엘로 넘기겠다는 것이지만 미 공군에서도 F-22의 기체수가 적어 변통의 애를 먹고 있는데 정치적 판단으로 이스라엘이 F-22를 가져간다면 미 공군도 역시 F-22 운용의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동계 언론은 이스라엘은 무급유로 이란까지 왕복할 수 있는 F-22를 반드시 입수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가 2030년대 조달이 시작돼 보유 중인 F-22의 일부를 이스라엘로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미 언론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스라엘로 F-22를 돌릴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언론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요구 사항 중에는 UAE에 수출하는 F-35A의 장치를 부착해 이스라엘 레이더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지에 따르면 미국은 UAE에 F-35A를 수출하는 대가로 미군의 우주배치적 개선 시스템이나 F-35에 탑재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등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SBIRS는 탄도미사일 조기 경계 위성 시스템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 적외선을 감지해 요격 지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미군을 통해 조기 경계 위성이 수습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SBIRS에 직접 접속해 독자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F-35가 탑재한 컴퓨터 운영체제에 자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이 특별히 허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F-35A에 자체 C4 시스템을 탑재해 F-35 레이더가 수집한 정보를 이스라엘 전군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브스의 말이 맞다면 이스라엘은 F-35의 컴퓨터 시스템을 직접 만질 수 있고 F-35A를 자유롭게 맞춤 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F-35에 관해 미국과 가까운 권리를 획득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F-35 프로그램 출자국이나 구입국은 F-35의 컴퓨터 시스템을 직접 만지기는커녕 기본 소프트웨어에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조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인정된 권리는 예외 중에 예외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하원이
이스라엘의 대형 관통 폭탄 GBU-57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정비를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미 공군이 운용 중인 GBU-57은 땅속 깊숙이 설치된 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속칭 벙커버스터로 불리는데, 크기가 매우 크고 무게가 13톤이나 나가 스텔스 폭격기 B2로 운반해야 합니다. 요컨대 이스라엘의 GBU-57을 공급한다는 것은 운반 수단도 함께 공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GBU-57과 B2를 세트로 묶어 이스라엘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공군으로서도 후계기 B-21 레이더가 2030년까지 취역하고 B1과 B2는 퇴역할 예정이므로 군사기밀 문제만 제거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과연 미국은 UAE의 F-35A 수출을 이스라엘이 용인하도록 하는 대가로 대체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UAE의 F-35A 수출을 용인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은 잃는 것 이상의 것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